저도 젊은 세대라 애 많이 안 낳고 싶은데 애 많이 낳는 게 많이 맞는 소리예요. 보험료가 오르든지 아니면은 수급 연령이 늦춰지는 65세에서 늦춰지든지 아니면은 소득 대출이 낮아지든지. 국민연금처럼 9%를 적용할지 아니면 국민연금 18%를 부담할지. 그래도 국민연금을 줬더니 뭔가 이렇게 편한 거 좀. 이 자리는 이제 국민들의 좀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정말 우리가 현안 갖고 있는 이런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정말 우리 함께 모으는 자리입니다. 부디 많은 관심 그리고 또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이 자리에서 좀 개진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를 내고 40%를 돌려받게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라는 거는 1, 2년 사이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060년, 80년까지 갔을 때 과연 이 제도가 존속할 수 있고 내가 9%를 내면 40%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의문이 드는 여기서부터 좀 그 문제 제기가 좀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언론에서 계속 이게 재정 고갈을 얘기하다 보니까 특히 청년 세대들 지금 나는 기여하고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서는 이걸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게 물론 재정대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공무원들과 똑같이 법률로 당연히 국가가 지급 보장 의무를 진다고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적인 구체적 명시, 단순히 명시를 했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을 활용한 또는 젊은 층을 타겟팅을 해서 뭐 대학생 서포터즈나 또는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었던 뭐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상품과 같은 국민연금이 특화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되게 젊은 층에게도 되게 혜택 마련을 하고 또는 뭐 가산제도나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이런 구체적 명시에 대한 조금 더 실효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립식은 말 그대로 내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을 미리 내 이름으로 쌓아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과 방식은 이 재정 운영 방식인데 부과 방식은 그 해의 보험료를 걷어서 그 해의 노인분들에게 연금으로 지출하는 그런 방식인데, 국민연금은 그 급여 산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실 때마다 급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확정된 급여를 나중에 어떻게 주냐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기금이 적립되어 있지만 혹시 소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과 방식적 요소를 국민연금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해년 그 몇십 년 뒤에 가서 기금이 소진되었을 때 당해년도에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못 받는 경우는 없다라고 아마도 변호사님은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지금 기초연금에 11조를 쓰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지금 30만 원에서 한 2배 정도 더 받고 뭐 가입 대상도 더 많아지게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노인 빈곤층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소득계층이 높은 분들은 공무원, 공공기관, 그 다음에 대기업, 정규직 이분들이 소득계층이 많고 이분들이 만약에 공적연금의 혜택을 강화한다면 이분들에게 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나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계속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보다는 후에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게 노인 빈곤이나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 국민연금만으로 다 해결 안 되죠. 당연히 뭐 기초연금이든 다른 방안들을 당연히 복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의 다수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가입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많고 또 요즘 특수 형태 근로자, 뭐 학습지 교사라든가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도 일단 그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사업장으로 가입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소득 활동함에도 가입해서 누락되는 경우, 이런 제도적인 부분은 이번 재정개선 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그 국민 토론회, 오늘 같은 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모두 모아서 정부안 만드는데 아마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거고, 또 공론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시급한 것부터 제도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자립자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령화 시대에는 어느 정도 이런 국민연금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국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현재까지 사각지대 문제가 있고 여기서 그 제도에서 빠져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이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 또는 연금 취약계층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국고 부담이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이 두 제도 간의 적정 조합, 어떤 역할을 각자에게 부여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뭐 말씀 주신 사안들을 토대로 저희 공단도 많이 고민을 해 나가겠다라는 정도로만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업도 잘해야 되고 우리들도 저도 젊은 세대라 애 많이 안 낳고 싶은데 애 많이 낳는 게 많이 맞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출산율 뭐 이거는 뭐 도구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좀 의식들이 좀 갖춰질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언론이 그 누군가의 개인의 책임을 돌린다거나 기금 운용력이 뭐 잘 못해서 그런다거나 그런 것은 너무 단순한 논의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좀 우리는 일자리 위주로 돌아가니까 좀 국가가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방안으로 좀 누가 독박 쓰지 않는 그런 논의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불입을 했지만 내가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보다는 내가 미래에 대한 보장의 어떤 방책이 있다라면 국민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또는 필요한 기간에 기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인터넷을 찾아보니 지정기탁제라는 그런 제도,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내가 국민연금을 나에게 쓰기보다는 더 의미 있는 곳에 써보고자 하는 사람이 개인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지정기탁제나 지정기부제로 이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다 합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1년에 저희가 8.3% 퇴직연금을 받거든요. 제도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게 은행권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장이 되어진다면 그 보험료가 9%인데 여기 퇴직연금은 8.3%이기 때문에 배 이상의 보장을 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 이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근로자에게 줬으면 제도적으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가입자들은 일단 그 급여가 계산되는 그 평균 소득이 일반 국민들의 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소득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가입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자들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뭐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지만 공무원분들은 이런 퇴직금적 성격도 연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되다 보니까 국민연금보다 이 급여액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두 제도를 합쳐야 된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따져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은 어쨌든 지금 보험료율이 한 18%로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두 제도를 합쳤을 때 국민연금처럼 9%를 적용할지 아니면 국민들도 18%를 부담할지 이걸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그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두 제도를 합쳤을 때에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무작정 이렇게 합친다고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오히려 전문가보다도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전주를 기반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신 자료, 그동안에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저희가 잘 자료에 담아서 정부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요. 이후에도 계속 이와 같은 토론과 논의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